좀, 좀 쉬시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요. 기지개도 한번 피시죠. 이 시간 되면은 뭐 아주, 예, 잡님이 살살 와가지고 집에서 잡님이라 그랬더니 제발 그 소리 쓰지 말라고. 잡님이, 이 시간에는 이제 1910년대, 뭐, 천도교도 보게 되면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36년 동안 민족운동을 가장 적게 했던 시기,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또 10년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1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신간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국광복회라든가 다양한 민족운동을 일제 강점기 시대 내내 전개했었는데 이 1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민족운동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천도교 자체도 사실 민족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기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나마 여기 있는 건 일제 불법 강점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일제가 천도교에 대한 경고를 했던 사례도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일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개됐던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겁니다. 범국민 신생활운동. 범국민생활운동하고 그다음에 민족문화수호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도구국단 이 전부 거의 이제 비밀결사와 같은 그런 성격의 운동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의 천도교인들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 구국운동에 참여했던 사례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상도가 요새가 사실 좀 약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시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10년대 가게 되면 교세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었냐게 되면 북한 지역에 많았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이제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에 있는 동학교 천도교인들이 이 구국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에 이제 천도교인들의 이제 구국운동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가 1910년대 이제 교육운동을 이제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천도 교인 수가 과연 얼마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300만 교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보천교 같은 경우는 뭐 600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실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는 성미 내는 분들이 보통 이제 한 100만 정도. 그리고 이제 천도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천도교는 이제 자처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 300만까지 이제 있었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언론에 공개된 일부 지역의 언론에 공개된 천도 교인 수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고 있어 가지고 얼마큼 있는지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어? 자, 일본 제국. 뭐 사실 이제 제국 일본은 이 제국 일본이란 말도 사실은 좀 불편한 의미가 좀 있어요. 일제해야 이게 뭔가 좀 확실하게 침략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제국 일본 하게 되면은 뭐 좀 일제 침략을 좀 정당화하는 그러한 용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제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언어에서 본다면 이제 뭐 제국 일본이라도 볼 수가 있겠고.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불법 강점에 대한 이제 반대를 전개했던 것이 강점 직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점 직후에 천도교회 월보에서 이제 전개했던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이 천도교회 월보가 1910년 8월 15일 날 창간됐습니다. 1915년. 그리고 보름 뒤에 일제 강점이 돼버리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천도교에 월보에 있었던 이 김완규라든가 그다음에 오상준, 이종린, 이교형, 이거식 이런 분들이 이 각국에 있는 영사에게 일본이 이제 불법으로 조선을 강점했다고 하게 되는 이제 성명서를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도교 월보가 1910년 8월 15일 날 창간호는 연호가 융의 4년입니다. 융의 4년. 이게 1910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 대한제국의 연호입니다. 연호. 대한제국의 연호인데 창간호는 분명히 융의 4년으로 나오는데 제2호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연호가 뭐냐게 되면 일본 연호 쓰고 있습니다. 명치 43년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 갖다가 실감할 수가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연호를 쓰다가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2호가 나올 때는 일본 일제 연호를 갖다 쓰고 있는 것도 특이한 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때 뭐 관련됐던 인물들이 이제 일본 경무총관부에 이제 피검돼 가지고 신문 조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회 월보가 발행인이 이제 변경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창간호 나올 때는 발행인이 김완규였었거든요. 김완규였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차상학이라고 하게 되는 차상학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상학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개벽을 창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차상찬 선생의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형님 되시는 분이고 춘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춘천의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이제 추앙되는 인물이 바로 차상학과 차상찬 형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정치적인 걸 하지 않겠다는 이제 서약서를 쓰게 되고 이제 이 천도교회 월보가 계속 이제 발행 유지돼 가지고 1938년까지 298호까지 이제 발행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강점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 전개해 나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문 기사로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매일신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매일신보에 나와 있는데 천도교회사, 천도교 월보사, 이거 천도교 월보사라 많이 그러는데 원래는 천도교회 월보입니다. 근데 당시 언론이라든가 많은 연구자들도 천도교 월보라고 그냥 써요. 근데 시천교 월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천도교 월보라고 많이 하게 되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천도교회 월보고 한 번도 바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도교회 월보의 주무였던 이교홍 등 3명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북부 경찰서에 피체되었다. 이제 풀려났다고 하게 되는 이제 기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명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다음 달인 날인가요? 한 얼마 뒤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천도교원의 몽방에서 풀려났다고 하게 되는데 천도교회 임원이었던 김완교 등 몇 명이 경무총관부에 피착되었다가 잡혀 들어가서 이미 기부하였거니와 다시 들어본즉 엊그저께 풀려났다고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불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성명서 사건이 바로 확인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일제는 천도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매일신보 사설을 통해 갖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사설이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사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났던 10월 11일자네요. 10월 1911년 10월 11일인데 경고 천도교도해서 이제 이 설교 이 경고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제 강점 이후에 이그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민지 개발과 근거문제를 교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민중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걸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민지 검거하고 있는데 천도교는 별도로 중앙 총부를 설립해 가지고 성미도 걷고 있고, 그다음에 교훈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십 명이 모여 가지고 집회 신고도 하지 않고 그 모임을 가지고 있고 또 교리 강론 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식 불학부로 치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도교를 마치 놀고 먹는 집단으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세의 양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 식민 정책에 잘 충실히 따를 것을 갖다가 압박하게 되는 그러한 사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에 이 성미 제도를 갖다가 조선 총독부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총독부는 왜 성미를 거두느냐? 이거 세금 조세 이중 조세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미를 못 걷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름을 이제 그 기명으로 성미를 냈었거든요. 기명으로 성미 내니까 이게 이제 선덕을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세금으로 세금으로 이제 해서 천도 교단에서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성미를 돌려주고 무기명으로 이제 성미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일종의 이제 헌금 형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같은 경우도 조선 총독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지금으로 보면 이제 헌법과 같은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있는데 그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와 별도로 교훈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암성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천도교 경전에 보게 되면 개 같은 외적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식민지 통치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용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을 갖다가 개 같은 외적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이걸 없애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압박을 넣게 되니까는 의암성사님이 그런 나의 스승님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함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버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까지는 그게 이제 버텨왔어요. 경전에서 그냥 써왔었습니다. 네, 38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압력을 넣게 되죠. 개 같은 외적놈을 지워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전시체제기가 가게 되니까는 경전에서 개 같은 외적놈을 갖다가 지워라고 공문을 내려요.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당시 경전을 보게 되면은 개 같은 외적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까맣게 이렇게 지워져 있는 경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가 노래 같은 거 용담가도 이제 뭐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천독에 대한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고 천도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 사설을 통해 가지고 천도교를 이제 압박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 조금 아까 이제 요거 말씀하실 때 네, 제국 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굉장히 네, 유용하다 말씀하시고 일제라는 네, 말을 쓴다. 네, 네, 저도 사실 제국 일본이라고 쓴 건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국 일본을 쓰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그냥 좀 반영해서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연구자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당시 이제 뭐 제국의 실체성을 갖다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뭐 일제로 쓰는 것과 제국 일본어로 쓰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개인적인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또 이걸 갖고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제 침략사라 그래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종교 정책 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때 이제 제국 일본이라고 썼어요. 제국 일본을 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략사인데 제국 일본을 하게 되면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일제를 다 바꾸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제라고 이제 썼었는데 저는 뭐 이 제국 일본이 침략상을 드러내는데 그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이 제국 일본이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식민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갔었는가 조금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또 그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한때 잠깐 썼었어요.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어떤 경우는 이제 쓰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일제라고 이제 쓰고 이제 있습니다. 일제하게 되면 일제 제국주의까지가 이제 연결되는 거고.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갖고 있는
침략성은 이제 조금 더 드러나는 건 이제 일본 제국주의라고 이제 일제 제국주의라고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사실 제국이란 자체가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용어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그렇게 또,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국민 생활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범국민 생활운동 같은 경우는 보성사에서 추진해 나갔던, 그 일종의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심 인물은 이제 이종일입니다. 이종일. 이종일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를 이제 인쇄했던 보성사 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족대표 33인에 이제 해당됐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 천도교 입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성사만 저기 사장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캐리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최린이라든가 이종린이라든가 뭐 정광조, 뭐 당시 이제 이도나 이런 분들은 천도교 중앙총부 안에서 교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일 이분은 철저하게 보성사만 인쇄를 담당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언론인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흔히 천도교의 월보에 글을 가장 많이 남긴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정일 선생. 예. 이 이정일 선생은 국한문 혼용체에 글도 쓰게 되고 한글도 많이 썼습니다. 언문부에 보게 되면은 예, 그 가장 많은 글을 남긴 분이 이종일 이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문학자, 한글학자라고도 보통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성사 사장이었었고 1906년에 이제 천도교 입교했었습니다. 근데 입교하기 전에 의염성사하고 친분 교제가 상당히 많았다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또 동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제 의염성사의 권유에 가지고 1906년에 천도교에 입교했었고, 그리고 또 애국개몽 운동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1905년부터 10년 이 사이에 제국신문을 창간하게 되죠.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몽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이제 신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립협회에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었고, 제국 자체가 근데 이 순한글 신문.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민력회라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회장으로 이제 활동했었었고, 그리고 천도교 내에서 여러 가지 이후에 있는 천도 구국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의암성사의 신임이 굉장히 컸던 분이 아니었었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아마 인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어서도 잘 극복하고 독립운동, 3.1운동이 전개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범국민 뭐 신생활운동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 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적적인 독립 만세운동 전개를 이제 계획했다 볼 수가 있겠고,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동학농민혁명처럼 그런 대규모 민중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국민대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취지문, 건의서, 행동강령 같은 걸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발각이 된 것이 아니고, 이종일 선생이 무간 비망록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무간 비망록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게 되면 이 무간 비망록이 상당히 조작, 왜곡돼 있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조작했던 거예요. 이종일 선생이 조작한 게 아니고 이현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성신여자대학의 이현희 선생이 이 무간 비망록하고 장효건 일기라고 있습니다. 천도교 같이 보성사에서 활동했던 두 분이에요. 이 장효건 일기와 무간 비망록이 장효건 유족집에서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이 발굴이 됐으니까 당시에 이제 역사학자였던 이현희 선생에게 이제 봐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이분이 조작을 이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조작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게 이제 그 조작하게 된 그 증거를 이제 뭘로 보냐 하게 되면은 일기의 날씨 있죠. 날씨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를 다른 사람의 일기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 가지고 썼다고 하게 되는 그런 것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현희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조작할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대에 이제 유명했던 신용화 선생님이라고, 저도 뭐 잘 알고, 그래서 신용화 선생님한테도 뭐 물어봤습니다. 아, 이현희 선생님이 그 무관비망록하고 장혁원 일기를 이제 그 조작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한다면은 뭐 본인의 이제 그 연구 성과를 이런 걸 갖다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많은 양을 굉장히 많거든요. 장요본 일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무관 비망록도 그렇고 그 많은 양을 굳이 예, 조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이제 드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조작하면 뭐 필체나 이런 게 좀 다른 좀 이제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 보고 다 다 하는데 보내낼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화 선생이라고, 신용화,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과, 뭐 역사학도 아니요, 무감, 이분이 이정일 선생님 호가 무감이에요. 저 이제 신용구죠, 그분은. 신용구분도 이제 무감, 이제 이분도 이제 호가 이제 무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망록이 과연 조작되었을까 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무감 비망록이 이현희 선생이 가지고 있다 잊어버렸어요. 본본이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예. 오히려 그게 더 있어요. 예. 그래서 탈초본이라 그래가지고 이 탈초본이 이제 성신사학이라 이분이 이제 성신 여자대학에 이제 계셨었는데 그 성신사학이라고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한국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천독에서 지원해서 이제 만들었던 한국사상. 거기에 보면 이제 필 썼잖아요. 붓글씨로 쓴 걸 가지고 이제 활자체로 탈초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재를 쭉 이제 한 게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맞지가 그걸 이제 쭉 비교해 보면은 뭔가 좀 조작한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탈초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원본 그거를 뭐 예,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분도가 없는 예. 원본이 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다 그거는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정황. 그래서 그 이현희 선생님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걸 이제 가지고 돌려주러 버스에인가 어딘가 이렇게 택시인가 타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택시가 가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설득력 상당히 좀 떨어지죠 그게. 예. 근데 지금까지도 무감 비망록이 원본이 발견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원본이 분실된 건데 네. 그 탈출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원본하고 대조해 보지 않는 이상은 예. 그 탈출본을 100%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 근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논문이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논문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비망록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누구도 또 안 쓰는 거예요. 이 반론을 이제 제기했어야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이제 반론을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굳이 이현희 선생이 그거를 조작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본을 탈취하신 분이 한학자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현희 선생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처음에 탈취하신 분을 그냥 복사본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걸 그것도 흔히 안 돼요. 그걸 찾아내게 되면은 아마 이 탈초본하고 복사본하고 아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조작된지 안 조작된지를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관에 있는 제 후배
연구자들이 그걸 이제 썼는데 뭐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인정은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원본이 좀 빨리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데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네, 짧게 말씀을 아주 잘 못 들었는데요. 이종일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10년도에 활동이 적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3.1운동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910년대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활동이 없었지만 네, 오히려 예, 3.1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예, 어떤 준비 기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가 그렇다면 있죠. 예, 이종일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예, 연구를 할 필요가 예, 있을 것 예.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종일 선생님의 글이 주로 어디를 보면 좀 많이 나와요? 이정희 선생 그 문집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정희 선생 문집이 있어요. 예, 세 권으로 논설집이라고 세 권 나온 게 있습니다. 세 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제국신문의 논설을 상당히 많이 쓰셨거든요. 예, 예. 이 책을 좀 보면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전반적인 무감 비망록 탈초본도 다 거기 들어가 있고 번역본도 다 들어가 있고 그세 권을 보면 예, 일단 이종일 선생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정치적인 이건 거는 흐름을 이해할 이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뭐 한글 학자이면서 언론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이고 이런 거. 다만 이제 저거는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천도교회 월보에 나와 있는 글들. 예, 선도교 월부에 월보. 나와 있습니다. 천도교 월보에 이종인이라고 이제 썼던 글들하고 그다음에 그 필명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이종일 말고 쓴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한번 쫙 모아 보면은 또 이번에 또 이제 사상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천도교에 대한 이제 얼마큼 이해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아마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봐야 아마 이정일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종일 교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선별에 대해서도 네. 어떤 업적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무관 비망록이 발굴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제를 갖다가 이현희 선생이 신인간에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상에 이제 쓴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일과 관계돼 가지고 저기 국회 도서관이 있죠. 네.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이종일하고 치게 되면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게 되면 이제 이 범국민 신생활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뒤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3.1 운동과 이제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용어가 민족문화수호운동하게 되면 상당히 근대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1910년대 이런 용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란 게 그 비망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예. 이 비망록에 나오는데 그럼 다른 데서도 이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나오고 비망록에만 있으니까. 근데 비망록이라는 거 사실 엄연해서 보면은 이 비밀 결사 같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 이제 조선이죠. 민족문화수와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고 조선 독립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마치 1920년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단체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랬을까? 근데 사실 이종일 선생을 보게 되면은 언론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또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불교계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었.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지 않았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 중심으로 이제 보성사에서 이 민족운동, 민족문화수호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인물 같은 경우는 오염성사, 완전 총재로 이제 추대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회장은 이제 이종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성사의 총무를 했었던 김홍규가 이제 부회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권동진, 오세창, 이종훈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나눠가지고 각각 분과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임혜한, 박준성, 신영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했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회원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의암성사 비롯해서 이종일, 권동진, 오세창, 이종훈, 임예환, 뭐 밑줄 빠졌지만 박준성 이런 분들 다 민족대표 33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없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단체 지향점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서간도와 미주의 흥사단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민당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 이후에 많은 이제 한인들이 이제 만주로 이제 망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망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1911년 만주 통화에서 경학사라고 하게 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경학사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만주에 있는 제만 한인들의 자치운동, 자치단체 기관입니다. 자치기관. 이 자치기관이 1912년에 가가지고 부민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그런 단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인 단체처럼 이런 운동, 민족운동 단체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주의 흥사단, 흥사단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안창호죠. 안창호가 이제 1913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었던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일종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한인들을 위한 단체였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국내의 민족문화수운동본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1914년에 가서 천도 구국단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14년 8월 31일 날 조직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본부는 역시 보성사에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역시 누구냐? 이종일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단체라고 얘기하게 되고 참여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앞서 있었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병희 의암성사를 명예 총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단장에 이제 이종일, 김홍규 부단장, 장효근 총무인데 이 장효근 일기가 이제 같이 그래서 장효근 일기와 무관 비망록을 이제 비교해서 봐야지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구, 그 다음에 뭐 박영신 이런 신영구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예, 예, 그분에 예, 예. 이제 주요 활동 보게 되면 이제 1916년 2월에 민중 시위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구 관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기독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상제였었죠. 근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조를 받지 못해가지고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의암성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민중봉기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이제 민중봉기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의암성사님이 조금 신중하게 독립청원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을 전개하지 이제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7년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원염성서에게 민중봉기를 다시 한번 제안하게 되고 이때 이제 제안했던 것이 대중화 일어나 비폭력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 천도구국단의 조직의 활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 천도구국단에서 추구했던 것이 3.1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역시 무감 비망록에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있는 것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감 비망록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을 쭉 연결시켜 가지고 천도교가 왜 3.1 운동까지 가는 노정을 이제 연결시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관 비먹력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만약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학계에서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에, 그 비난을 한 군데서만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천도교 저는 내에서 이런 거를 연구하고 네. 아니면 돈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젊은 네. 학자들이 좀 선입관 네. 없이 연구에 좀 몰입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해서 해야 하는 게 천도교가 해야 하는 게 입장에서는, 아닐까요? 네, 천도교처럼. 저도 논문을 쓰면서 그 입장을 가지고 쓰고는 있어요. 저는 이제 논문을 이제 쓸 때, 이 3.1운동은 이제 언제부터 천도교에서 준비했느냐, 일제강점기 직후부터 준비해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종일 선생이 여기 남겨놨던 것처럼, 봉국민 생활운동이라든가,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든가, 천도 구국단, 이 연결되면서부터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흐름을, 천도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교수님이야 지금 강의를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이외에 삼일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천도교에서 한 네, 굉장히 중요한 이름에 불과하고 네, 그거를 좀 설득력 있게 네, 전개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여기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일했던 활동하셨던 분에 대해서 적어도 비망록까지 나와 있다면 그 뒤에 천도교의 그 후배들은 네, 과연 무엇을 했는지 네. 비망록 하나만 딱 있는 거로 끝인 것이 우리 지금 천도교인들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뭐 이게 사실 자료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명이, 쉽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자료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천도교는 뭐, 3.1운동 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우리가 또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도 그 양한목 선생 학순에 가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양한목 선생이 이제 어떻게 민족 대표가 됐었는가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천도교를 잘 모르니까는요. 천도교를 잘 모르니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도교가 이제 민족 대표 15인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이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걸 잘 모르고 그리고 마치 그 민족 대표가 되는 거가 2월 25일 날 23일쯤 돼서 이제 민족 대표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민족 대표가 되는 것이 천도교에서 오랫동안 해 왔었기 때문에 민족 대표가 되는 건데 마치 25일 내나 23일쯤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민족 대표가 된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대표 15인에 대한 아쉬운 게 뭐냐면은 3.1운동 100주년에 천도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기독교는 뭐 했냐 하게 되면은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신문조서 자료집 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인명사진을 만들었어요. 3.1운동. 기독교, 불교도 자료집 만들었어요. 천도교는 뭐 했는지 아세요? 남 좋은 그 일만 했습니다. 해외 나가가지고 만주, 미국 뭐 이런 데 가갖고 돌아다니는 것만. 그리고 천도교 관련 자료집을 내고 인명사전 내고 신문조사 같은 거 모아서 자료집 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러니까 천도교가 했던 것처럼 기독교, 불교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에 이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세에 맞게끔 그걸 갖고 천도교 자료집이라든가 천도교 관련 3.1운동 참여했던 분들을 사전을 연구 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뭐, 그 당시 이제 했던 분들이 또 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또 평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나름대로 뭐 잘했다고 하지만, 뭐 아쉬운 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하여튼, 이 천도 구국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3.1 운동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이제 연결고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상도 지역, 경상북도 또는 남도 지역에 이제 천도교원들이 구국활동 운동을 보게 되면은, 앞서 살펴봤던, 조선, 국권 회복단에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성 친목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대동청년단 참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선 국권 회복단까지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사실 강도원 친간에까지 한 덩어리 단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작게 되면서 커져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참작이 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홍주일, 정운일, 신상태, 이시영, 남영호, 허백, 이런 분들이 이제 달성 친목에 참여하게 되고,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대종교인들도 있었고 뭐 기독교인들도 있었는데 천도교인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대동청년단에 보게 되면 이제 남영호, 그리고 이제 신성모, 뭐 이제 이런 인물들인데, 여러 번 4개 단체에 다 참여했던 인물이 홍주일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홍주일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 하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대구 대교구장을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대구 대교구장. 당시 대교구 할 때 이제 대구에 대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의 교육자로 이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구에 명신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교장을 이제 활동했었었고, 그리고 3.1 운동에 이제 참여했다가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고 추록하고 나가지고 교남 학교를 설립해, 교남 학교. 근데 이거 설립하게 되는데 이제 일제에 압력해 갖고 이제 사실상 거의 뭐 이번 또 일찍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학교가 다른 분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에 대구에 가게 되면 대륜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대륜고등학교. 대륜, 대자, 륜자. 대륜. 뭐, 그렇죠. 이 고등학교 전신이 교남학교입니다. 교남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홍주의 선생이 이제 설립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아마 이 홍주의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념사업이라든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천도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단 뭐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로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남영호입니다. 남영호. 이 대동청년단에 이제 참여했던 남영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 보성전문학교 출신입니다. 보성전문 출신이고,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가 조선식산장력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3.1 운동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망명해가지고 임시정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남영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 이거는 혹시 잘 아시겠어요? 신성모. 들어본 인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함장입니다. 함장. 영국에 가가지고, 이 함장을 이제, 항해 관련 학교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장이 됐었고, 그런데 임시정부에도 이제 참여했었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한국전쟁 때 국방부 장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제 내무부 장관도 했었고, 국방부 장관도 했었는데, 오점이 하나 남아있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 사건 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됐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가지고 이제 사퇴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 인물이죠. 뭐 신상태, 뭐 김기수, 그 다음에 이제 변상태, 그 다음에 뭐 정운일, 이시영,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영하고는 조금 다른 인물 같아요. 저기 이회영, 집안에 있는 이시영 그 동생인데, 형인가? 이시영 조금 이제 다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이 비밀 결사 조직에서 달성 친목회라든가 대동청년단이라든가 조국국권회복단, 강도원 간친 이런 데 이제 참여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모습을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분들이 천도교인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연구 성과는 있는데
이분들이 천도교인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 뭐 교족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천도교 월보 보게 되면은 그 간부들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 임기가 1년씩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이름들이 천도교 월보에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되는데 이 대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쭉 조사해 봤더니 이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인도 이 조선 국권 회복단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운동 전개하게 되는데 뭐 경북 대구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신여학교 뭐 이런 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경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김용달이라고 하는 교감을 이제 파견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북에서 이제 평북 개천군에 광달학교를 이제 인수해서 경영했던 것도 이제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이제 서울에 있는 보성학교하고 동덕여학교죠. 그래서 보성학교를 갖다 이용익이 이제 설립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천도교에서 이제 인수했다가 다시 이제 돌려줬게 된 그런 이제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이 동덕여학교도 이제 천도교가 이제 초기에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했었고 인수해서 경영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덕여학교 동덕이 우리가 쓰는 동덕입니다. 그리고 이 설립자가 조동식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조동식 분도 천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동덕여학교를 갖다가 교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912년인가 3년에 교리 강습소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8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주에서부터 제1번 강습소 해가지고 쭉 번호가 붙여지게 되는데 거의 한 800개 정도가 강습소가 설립되는데 이 강습소는 정규 과정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천도교 교리뿐만 아니라 근대 학문까지도 가르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천도교 사상을 가르치다 보면은 민족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속성과 그다음에 이제 단기 과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속성과 같은 경우는 6개월 과정도 있고, 단기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유지 운영됐었는데 이 중앙 총부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못했어요. 800개가 만들어지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천도 교인들이 다 농민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강습도 설치하고 교구에다 강습도 설치해갖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3년 동안 이끌어 나가는 데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제대로 좀 활성화가 못되는 곳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냥 800여 개가 1920년대까지 다는 아니지만은 운영됐던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대 천도교 교인 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일신보라든가 시대일보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건 이제 24년에 시대일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인구 조사가 이제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평안북도에 천도교가 얼마나 있었느냐? 교회당이 117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23년쯤 되겠죠. 이게 아마 24년에 공개가 됐으니까 아마 통계는 22년이나 23년쯤에 했던 걸로 보는데 경북 지방에만 117개가 있었고 신도수가 35,48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기가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교단체는 얼마큼 있었는 걸 한번 같이 적어봤습니다. 시청교는 1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도가 2,615명. 그리고 불교는 교회당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신도가 372명. 그 다음에 일본 불교가 또 있었어요. 일본 불교는 13개가 있었고 신도수가 5,33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장로교회가 281가 있었어요. 평안북도에 엄청 많죠. 우리보다 뭐 2배가 많죠. 신도수가 36,751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2,000명 정도. 감리교는 33개밖에 안 됐습니다. 33개. 신도수는 1,033명. 그 다음에 천주교 성당은 6개가 있었고 신도가 671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안북도의 종교는 가장 컸던 것이 기독교와
천도교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평북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셌던 곳이,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이고요. 하나는 선천입니다. 선천. 이 선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가 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 같은 경우는 도회지, 군 읍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많았고요. 외곽지대, 농촌에는 천도교인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천, 이 평북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하면 선천이라든가 평양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에도 이 평북에도 천도교세가 적지 않게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1910년대인데 평양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2310명이었었고 천도교가 1375명 정도가 있었어요. 평양에는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천도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내에 있었고 성 밖에 다 하나 있었고 있었는데 약 한 1375명이 있었고 불교가 154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전주는 천도교 포교당이 하나밖에 없었고 아마 전주 동리원일 겁니다. 네, 포교자가 2명 있고 신도가 35명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주. 네, 이건 상당히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전주가 꽤 컸었거든요.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200명 있었고 장로교는 150명이 있었고 시청교가 또 의외로 30명, 103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함흥이 기독교가 셌던 곳이거든요. 함흥인데 이 천도교 교수가 766호가 있었고 3,87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교가 203호에 1,173명이 있었고 불교가 470호에 655명, 기독교가 295에 1,209명. 이 함흥 같은 경우는 천도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곳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영천이라고 있습니다. 영천. 여기도 보게 되면 천도교인이 한 1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주. 평안북도 의주 같은 경우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 천도교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약 709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홍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경북도. 홍원 같은 경우는 3.1운동 당시에 700여 명의 천도교인이 만세 시위를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700명이 만세 시위한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나오면 700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700명 정도가 이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게 되면 최소한 2배 정도는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홍원 지역의 천도교 교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만 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 가지고 천도교 교수와 그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자료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엄격하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준축을 해서 교세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었지만은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언제든지 민족운동을 할 수가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천도교였다 볼 수가 있겠고 이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3.1 운동으로 드러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